금요일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하는 당대표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 의원님,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희생을 요구하면서 영남의 그 스타 의원, 특히 아마 조영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대구 5선 조영 의원은 절대 서울 안 간다, 대구에 있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의원들 사이에 피바다 얘기도 나오는데 뭐 실제 당내 분위기는 또 어떤지, 이게 좀 뭔가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뭐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수선하고. 우선 네, 어수선하고. 공천 시즌이니까. 예. 전 인 위원장께서 의욕은 대단하신데 아하. 이 개혁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 토양의 어떤 그 조사랄까, 네. 그 정당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이한 상황들을 좀 완전히 습득을 하고, 네. 그리고 개혁에 손을 대야 되는데 이 성과물에 너무 연연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데, 첫째 무슨 소리냐면은 네. 개혁은 중장기 개혁이 있고 네. 단기 개혁이 있어요. 중장기는 4년 5년을 내다보고 청년이라든지 전문가를 기르는 거죠. 그리고 단기는 이제 선거용이거든. 지금 선거용. 예. 그러면 내년이 이제 지금 한 4, 5개월 남았는데 네.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혁신위원회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화분갈이도 이 잘못하면 몸살이 나요. 또 나무를 20원인데도 이쪽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옮기는데도 네. 이 쉽지 않은 건데. 화분갈이도 그런데. 이 사람을 평생을 그 지역을 갈고 닦고 그렇죠. 노래 건 것을 그냥 말 한마디에 그쪽을 내놓고 딴 데를 간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개혁의 순서와 이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이라는 것이고. 아하. 두 번째는 진짜 개혁의 뜻은 힘이 있고 그리고 뭐 힘이 세다 하는 쪽에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은 네. 좀 험지로 그걸 보내려면 용산에 있는 지금 많이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 30여 명. 예, 예. 그 사람들은 건달이지 못하고 이 만만한 의원들만 타선들만 갖고 네.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용산이나 그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을 험지로 보내놓고 그리고 당신들도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했었으면은 좋았을 걸. 그래서 아하.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예. 그리고 국민과 당원들 보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면 상당히 동의를 준 허리라고 봅니다. 김경영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고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주된 그 스타원들 아니면 옛날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대표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문표 의원님 예. 말씀하신 대로 개혁의 순수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분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예. 왜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하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면 대통령의 국정기조거든요. 네. 그럼 먼저 그 국정기조부터 전환을 요구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비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제 중진들한테 자리 비워라. 네. 자리를 비우라는 얘기는 하는데 누구로 채울 건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대통령 측근들로 다 지금 채우겠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맥히죠. 당장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당연한 거고 바로 그냥 주호영 의원님부터 바로 그냥 못 간다. 못 간다. 바로 네. 그래버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개혁에 모범을 보여야 될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네. 전혀 아예 그냥 대꾸도 안 해버리잖아요. 반응도 없고요. 네. 예. 이래버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냥 인유한 위원장의 원맨쇼. 그리고 그냥 원맨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결단도 요구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별다른 반응은 없고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신당 이걸 재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꼼수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당에서도 좀 그런 부분도 보고 있는 겁니까? 뭐 이준석 신당 얘기는 좀 나오지만은 예.
뭐 윤석열 뭐 대통령 주변 신당녀는 저는 오늘 처음 듣고 예, 국민의힘이 있는데 뭐 굳이 네,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네. 소위 신당론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네. 현실이 될런지는 음흠. 좀 두고 볼 일인데 지금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이준석 신당도 아직까지는 50대 50입니까? 네네.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되는 쪽이 아직은 좀 많다. 자기가 예. 저는 이제 뭐 솔직히 4개월 5개월에 신당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과거를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이미 10월이나 11월에 본격적 가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당에 대한 미련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거든. 바로 그것은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이지. 네. 그것이 고쳐지면은 그냥 당에서 개혁을 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는 뭐 한 51% 정도 된다고 보고 51%. 예. 네.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걸 계속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축적이 돼서 어느 시기까지 안 되면은 전 12월 이걸 넘으면 뭐 신당이라는 건 뭐 소리만 나지 할 수가 없거든 시기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12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네. 가는데 저는 50대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진 입장으로 우리 홍문표 의원님. 네. 이준석 꼭 필요합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필요하죠. 아, 필요하다. 네.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아하. 지금 만약에 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예. 이 위원장께서 예. 개혁에서 화합에서 단합에서 내년 선거를 이겨야 된다. 이게 지금 사명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분당 내지는 또 당이 쪼개져 갖고 하나가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위원장이 이 개혁 혁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우리 당이 마이너스 정당이 돼서 이런 선거 이런 소위 준비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악의 아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지 또 거기 비명계 의원들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벌써.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고 예. 아마 이준석 신당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만들어질 예. 것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선거 직전에 또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 선거 예, 직전에 항상, 또 합당한다. 항상 이게 또 선거 전략에서 이렇게 해서 당 하나 새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또 합당하는 모양새를 또 띄우면서 예. 선거 전에 또 분위기 쇄신하는 또 그래 이러한 계기로 또 삼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고민정 의원도 비슷하게 그렇게 예. 말씀 금방 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네. 실제로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뭐 설령 뭐 누구 한 분 정도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으로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인이 집을 버리고 어딜 나갑니까? 그다음에 지금 집 나가면 춥죠. 아하. 예.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서 아마 좀 당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혁이나 공천에 대한 좀 공정한 룰 뭐 이런 걸 보장하는 걸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지난번 이해찬 대표 때 시스템 공천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미 당헌 당규상으로 시스템 공천이 정착돼 있고 누가 개인 뭐 인위적으로 네. 너는 나오지 마.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지금 이미. 또 특히 비명계 의원 중에 뭐 어젠가요? 네. 종천 의원 같은 경우 막 숨을 못 쉬겠다. 탈당 12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냐면은 예.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는 네. 경쟁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뭐 저희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선거를 몇 번 이제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선거 때 되면 경쟁자들이 있는 거고 네. 또 나와 있는 또 경쟁자들이 각기 또 내가 더 친명이다. 내가 더 친명이다. 뭐 이제 이러고 또 다닐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그거야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건 네. 하는 방법이고 자기 홍보 차원의 전략인 것이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네. 경쟁은 항상 경쟁자는 있는 것이고 네. 당내 경선도 문제는 경선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보장이 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이 당에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리드하느냐 이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경선 하시는 거네요. 부천이시니까. 저희도 뭐 그런 거 절대 그리고 불안해하지 지난번에는 않습니까? 예. 현역 의원 있는 데는 가능한 한 다 경선 붙여라. 아하.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그 현역 의원 이제 그 공천 신청자가 혼자 있잖아요. 네. 혼자면은 다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예, 경쟁자가 나올 때까지 예. 예, 추가 공모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역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사 통과가 아니라 분명하게 경선 과정에서 경쟁은 거쳐라. 이거는 뭐 당에 아직까지 좀 지난번 때부터 정착돼 있는 하나의 시스템 공천에 일관된 방침입니다. 홍문표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시스템 공천이고 개인적으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김경우 위원장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 동의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보다는 네. 민주당 탈당 의원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예. 이유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잖아요. 네.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을 네. 맡잖아요. 그러는 순간 지금 그 탈당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 호랑 인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소에 사실 남녀가 함께 있듯이 네. 이 정당은 비주류 주류가 공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는 상황은 네. 공존이 아니거든. 그 이제 딱 공천이 들어가면은 그땐 나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리 나갈 수 있는 어떤 전진 기지를 좀 찾아보고 있는 것이라 보는데 저는 민주당이 우리 김 의원은 저렇게 말씀해도 네. 탈당하는 숫자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꽤 될 것이다. 네. 비명계 의원. 네.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고요. 네. 예, 전혀 우리 당내에서 예. 주변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쭉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까? 예, 거의 없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당내에서 그러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공천룰 네. 시스템 이 공천 이런 게 제대로 보장이 되면은 실제로 그 속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지 네. 이 추운데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병석 의원 이제 의장하셨던 박병석 의원 불출마 선언 말고는 또 별다른 또 우리 인적 당에 쇄신의 지금까지 이제 모습은 없거든요. 불출마 선언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했던 우상호 의원 거고. 했고 예. 저기 오영환 의원 네. 했고 이제 이런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불출마 선언은 뭐 할 만한 뭐 이유나 이런 게 이제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도 뭐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당에서 압박을 하거나 네.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물갈이보다는 당연히 지금 시스템 공천에 의한 네.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인적 쇄신이 필요하면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는 대로 네. 이렇게 해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영남 신당 얘기도 지금 좀 하는 것 같고요. 영남에 만약에 이렇게 좀 터전을 잡는다면 보수 좀 분열이나 이런 것들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 대구 영남 쪽 얘기가 나오고 대구에서 있습니다. 만약에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예. 상당히 우리 당으로서는 아프고 아하. 또 파열음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그 중진들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중진들 무소속 나오고 이준석 국민의힘 민주당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지난번 홍준표 대표가 네. 열석 10석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 좀 비례 위성정당 네, 뭐 그렇습니다. 가능한 뭐 상황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예, 없는데 준연동형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선거법이 앞으로 3, 4개월 안에 바뀔 수냐 저는 바뀌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그런 어떤 수를 예. 전 이준석 전 대표는 보고 있지 보고 않냐는 있다. 것이고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이미 금태섭 예. 의원을 비롯한 몇 분들이 정당 표명을 했고 양향자.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 공천 관계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로 네. 집합이 돼서 정당을 만든다면은 저는 상당히 큰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염려와 예. 우리 당으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선거법이 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2016년 예전에 병리평으로 가느냐, 아니 2020년에 만든 준연동형이냐, 거기서 위성정당도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게 참 답답한데요. 네. 선거법이 이제 그만큼 네. 어렵다는 거죠. 사실 선거 룰은 1년 전에 이제 확정을 지어주는 게 네. 우리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신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못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이게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현행 선거법대로 치러질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죠. 예. 아니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행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당에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선거법이 합의가 안 돼서 네. 이 상태로 치러진다면은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도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하. 그래서 더 이상 위성정당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단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위성 정당이 안 되면 뭐 이탄희 의원은 그 민주당이 위성 정당 만들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힘 만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디는 만들어도 되고 어디는 네.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은 이건 예. 정치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 그리고 룰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룰 같이 돼야 된다. 예. 자, 지금 결국 이것도 사실 앞으로 신당하고도 다 그렇습니다. 연계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예.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신당 출연하고도 100% 관련이 되겠네요. 이제 위성정당은 네. 우리 김 의원 저는 인격을 믿습니다만 네. 저런 분이 사무총장이나 당대표에 있으면은 위성정당 안 나옵니다. 민주당이. 아하. 근데 위성정당 갖고 가장 재미 본 정당이 민주당이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아까 김 의원이 얘기한 요것만이라도 나는 네. 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야가. 기본 틀을 바꿀 수 없다면.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도 그렇지.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라도 예, 예.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뭔가 자기 표를 찍어준 것이 4년간 계속 갔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네. 중간에 이게 틀을 바꿔버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군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저는 네. 아까 김 의원 얘기대로 예. 합의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합의했습니다. 두분 홍영표 의원님하고 저랑은 오늘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요거 발의했더라고요. 네. 그 보조금을 줄이는 걸로 합당을 만약에 선거 끝난 후에 합당하게 보조금 그 줄이는 방안은 이제 여러 네, 가지가 예.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비례대표를 등록을 하려면은 네. 지역구를 몇 석 이상 후보를 낸 그렇죠. 정당에게 예. 하게 한 달치. 그다음에 실제로 이후에 합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뭐 줄인달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미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네.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준석 신당 말고 야권에서는 또 조국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까? 그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뭐 예. 신당 만들려고 하면은 뭐 민주당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지금 만들 정도의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일까? 뭐 지금 뭐 재판들도 재판 받느라고 있고. 지금 예. 뭐 굉장히 지금 뭐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민주당 성향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사실 그 정의당 정의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아하. 정의당의 입장에 가까웠고요. 아하. 그래서 뭐 아직 우리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저 우리 당에서 뭐 이 가타부타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는 조국 잘 모릅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그분이 노출된 행동으로 봐서는 저는 만들 가능이 많아요. 아, 만들 것이다. 그것도 예. 아까 선거법이 2016년도 것 네. 지금 예. 이 상황으로 가는 기대를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만나고 아하. 또 자기가 가끔 또 이런저런 가능성 있는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어느 정당이든 정치가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하고 저 둘이 뭐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준연동제인데 거기서 위성정당 없는 그걸로 두 분은 합의를 보셨네요. 그것만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이제 됩니다. 다른 선거법에 대한 개혁의 합의가 아예 안 네. 될 경우에는 안 된다면 이거라도 해서 여기서 예,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는 거. 위성정당 또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일은 예. 아예 없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뭐 쉽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준연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비례 47석 중에
30석은 이제 연동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뺀다 하더라도 다수 당이 많은 소선구 그 지역구 가져간다면 비례는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이제 준연동인데 그거에서 위성장 못 만들게 하자. 그게 이제 두 분은 합의 봤다고 여기서 땅땅땅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소식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제 결국 노란봉투법하고 방송상법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이렇게 철회를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일단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막으려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 안 한 겁니까? 뭐 이미 다 아는 얘기가 됐으니까요. 일입니다만은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이 조까지 짜서 네. 준비까지 3일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예. 마지막에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네. 했을 때는 우리가 결국 3일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겠다는 건데 그래도 민주당의 숫자가 네. 많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되는 통과가 될 그런 건데. 상황이 올 것을 우리가 가상을 하면은 예. 이 방통위원장만큼은 좀 살아서 업무를 보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뭐 행안부 장관 그래 놓고 우리가 6개월 동안 네.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방통위원장은 이 언론의 문제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데 네. 이거는 한시라도 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차라리 취소하고 이 방통위원장을 지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게 국회법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중간에 본회의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 취소 가능성도 민주당 쪽에서 조금 보지 못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가 예. 지금 이제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만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좀 늦출 수는 있겠죠. 네. 예,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만 이유일까? 아, 또 있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노란봉투법이나 예. 방송법, 이 방송 정권의 방송장악 금지법이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에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 이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 취지 이런 게 왜 필요한지가 적나라하게 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인들이 국민에게 그대로 더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필리버스터도 포기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국민의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민주당도 지금 필리버스터에서 신청해서 같이 진행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이 하여튼 방송장악 금지법 노란봉투법의 내용의 실체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입법 취지 그동안의 논의 과정들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상세하게 다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론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해지는가. 아마 이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를 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저희들이 취소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공공기관이든 국가기관은 그 국가와 사회에 대한 초점을 먼저 맞추고 네. 움직이는 건데 이 먼저 행안위원장 장관 우리가 6개월 네. 공석이었을 때 이상민 장관이요. 이상민 장관 네. 뭐 일일이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엄청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이 방통은 이 사회적 정의 문제를 그냥 우리가 6개월 방치할 거냐. 이랬을 때 오는 국가적 손해 네. 이 사회적 문제 이걸 최소한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일단 노란봉투법 방송법 필리버스터 안 한 거는 또 필리버스터 포기한 거는 대통령의 거부권 믿고 그런 거 아니냐. 또 앞으로 이제 또 거부권을 하게 되면 혹시나 여론이나 뭐 노총들이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거부권이라는 네. 마지막 방법이 있죠. 네. 그러나 여야가 조금 남아있는 기간에 한 번 더 절충을 해보고 뭐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대통령이 권한을 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보십니까? 더 예. 이상 이렇게 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회 입법권은 최소한 존중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뭐 법만 만들면 국회에서 다 저기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뭐 아무리 부적격자라고 얘기해도 다 임명해버리고 그다음에 아예 기존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무력화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완전히 삼권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 자체는 예. 이제 중단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에서부터 국정기조를 새롭게 잡아야 적어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가동하고 국민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앞으로 이 탄핵안은 뭐 만약에 말일날 다시 이틀 정도 잡히면 그때는 또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럼 그 정도만 시간이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예.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가 예. 열리는 것이라는 그 본회의를 뭐 예산 때문에 이틀은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서 어떤 것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탄핵안은 그러면 이틀 정도 시간이 되는 말일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쭉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하는 그런데 걸로. 지금 우선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 네. 어제 이제 산했습니다마는 네. 지금 오늘 내일까지 또 국회의장이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는 있습니다. 소집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72시간 안에 오늘 우리나라는 안이니까. 지금 현재 예. 국회의장한테 바로 예. 지금 소집을 해달라. 예. 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이건 소집하면 바로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탄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 본회의 소집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처리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기 네. 때문에 뭐 다시 발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예산 본회의 때. 예. 그게 이제 이달 말 다음 그렇죠. 달 초. 예, 이달 말 다음 달 초. 30일, 이달 말 21일. 다음 달 초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또 이제 그 마지막 또 본회의 마지막에 이제 법안 처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12월 8일 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있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정기회의 내에 본회의는 지금 현재 지금 한 두세 차례 더 지금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두 분 이제 아직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분 중진이시고 또 이런 거 몇 번 반복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오신지 좀 궁금합니다. 홍문표 의원님은 중진이 저기 무거울 중자 중진이시고 예. 저는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진. 예. 삼선이시잖아요. 같은 중진이 아닙니다. 삼선은 가운데 중자 삼선 중진. 또 사선이시고 홍문표 의원님. 겸손을 말씀드립니다. 예. 홍문표 의원님은 이제 지역구에 자주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뭐 평상시처럼 예. 뭐 금요일 날은 내려가서 월요일 날 올라오고 예. 그 생활을 하는데 금기원래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뭐 지구당은 뭐 누구 마찬가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거기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도전자들이 신경이 쓰입니까? 지금 용산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신경이 그래서. 쓰이죠. 예, 신경이 그런데 쓰입니까? 단지 이제 뭐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구당을 와서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겠다면은 예. 최소한도 그 지역의 길 아하. 또 최소한의 그쪽의 수건 사업 아하.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와야지. 당연하겠죠. 그냥 예. 명함 하나 갖고 내려와서 3, 4개월 동안 돌아다녀서 그 사람이 거기 지역 대표가 된다면은 그건 지역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고 시대적 상황을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지역은 이제 생활화하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네. 정치를 생활화. 생활화 정치. 그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이 3선 4선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잘 압니다. 뭐 100% 알죠. 네, 너무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뭐 선거 때 반짝한다고 그래서 그 뭐 더 알아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네. 평소에 잘하는 대로 그대로 선거 때 평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걸 믿고 가야지 뭐 3선 뭐 4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선거라고 그래서 더 가가지고 뭐 반짝도 열심히 하고 별로 이런 건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진 또 우리 가벼울 중간의 중 또 무거울 중진 두 분 중진이신데 두 분의 또 선거 준비는 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김경엽 두 분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